자, 이정우님 그 질문인데요. 그 블로그와의 차이점은 원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블로그 저도 어떻게 페이스북 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는 블로그도 네이버하고 담비인데 부태는 블로그를 페이스북보다 하면 어떤가? 뭐 노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이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싸이월드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다. 또 싸이월드가 뭐 그 세미나 하면은 꼭 페이스북 직원들이 와서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하고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서비스가 정말 흉합니다. 사실은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블로그를 페이스북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흉내내. 지금도 노트란 개념이 처음에 개념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정말 제가 화가 나요. 야, 이거 페이스북 점점 우리 좋은 건 다 흉내내는구나. 그냥 말 그대로 우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있으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답답한 일이 제가 좀 솔직하게 야, 이거 우리나라 잘못하면 아이디어 좋은 거 다 뺏기겠다. 혹시 페이스북의 담당자들은 한국 사이트만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가다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거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트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어떤 뭐 티스토리나 이런 데 블로그 있으면 그 주소를 이렇게 링크를 시켜가지고 페이스북 노트 쪽으로 쫙 끌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친구의 친구들 노트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상대방 그 노트로 쫙쫙 넘어가는데 그 노트들이 다 개인들의 그 아주 좋은 블로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 노트장 안에 여러 사람의 블로그가 사실 통합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이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계속 그 업그레이드, 아마 쓰시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걸 저는 한 5개월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과연 페이스북이 6개월, 한 5개월 더 지났을 때는. 그러면 트위터도 많이 하시잖아요. 트위터 5개월보다 페이스북 5개월이 훨씬 더 빨리빨리 뭐가 변합니까? 그렇죠. 트위터의 5개월은. 아니, 그 트위터는요, 그냥 스트림입니다. 그렇죠. 인맥, 사람들이 이제. 아니, 트위터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정보의 흐름을. 근데 그 페이스북 자체는 스트림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묻혀버려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막 시켜버리고. 이게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이렇게 사이트 움직여보면 그 코드 깨지는 것들이 수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실시간으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지도 서버 테스트도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그냥 실시간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 심원보님께서 페이스북에서 유명인사와 일반 가입자 사이에 실질적 정보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나요? 만약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정보 불평등이라는 거는 오프라인 사회에서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친구의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또 쌓아놓은 성을 또 진입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건 뭐 당연한 건 아닌가. 조금 어렵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내가 쫓아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팔로우만 딱 팔로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똑똑 놓고 해가지고 위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트위터에서는 저도 이게 선팔이라고 그러죠. 선팔을 자주 하는 편인데 여기서 페이스북은 제가 일단 그게 팔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익히는 것 중에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선팔해가 좀 약간 좀 트위터보다 약간 좀 왠지 좀 이제 어렵죠. 좀 그런 거 같은 아니 거. 가장 좋은 방법이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제 친구들한테 친구 추가만 계속 하세요. 선팔 개념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는 5,000명이라는 숫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5,000명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 구청원 와서 열심히 친구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다 친구 맺어주시거든요. 거절을 안 하시니까. 구청원 친구니까. 거의 마팔 리스트인가요? 그러니까 마팔 리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근님, 원래는 이제 마이스페이스가, 그죠? 미국에서 참 완전히 거대했는데, 마이스페이스를 제친 그 후발주자인데요, 이 페이스북이 가장 큰 경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최이사님 잘하실 것 같은데? 오픈 플랫폼에 대해서는 워낙 일선 잘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마이스페이스를 누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픈 API를 갖다가 공개한 겁니다. 공개한 그 사이트에 보면 책에 보면 이제 저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URL을 공개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얼마든지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다운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툴 장비에 대해서도 그래서 오픈 API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책에도 보면 그 페이스북이 여성들도 많이 쓴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요. 이게 아줌마들도 많이 쓰나요? 전업 주부들도?
하우스와이프 이게 어떤가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페이스북이 우리 같은 어느 정도 IT를 알고 좀 그래도 좀 이게 이 방송 들을 정도라면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 것도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뭐 전업주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페이스북을 제대로 할까요? 그 재밌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재밌는데 자기가 그 글을 올렸어요. 미국에 사는 교포인데 이런 얘기했대요. 요즘 윤복희 씨 뭐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야, 윤복희 씨 요즘 페이스북에 자기랑 친구야. 아니 윤복희 씨 거기서 있었어 하고서는 굉장히 놀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윤복희 씨가 동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별거 다 해요. 네. 근데 과연 그분이 그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자기가 자녀가 해외에 나갔다 온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얘기는요. 애들이 다 페이스북 해요. 네. 저는 왜 페이스북을 해야 되느냐 안 해냐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다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그 현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세계 글로벌인 부분에 쫓아가고 싶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면 문을 두드리고 싶다면 그냥 공짜 돈 안 내고 그냥 들어가서 글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다양하게 또 친구들하고 교류하면 거기엔 뭐 수업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내년도 말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한 몇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보니까 한 167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한 67등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49등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위치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IT 쪽에서는 앞서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상에 맞게끔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홍콩 같은 데가 이제 24등인데 358만 명이 지금 사용자가 있거든요. 홍콩 우리보다 인구도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장벽은 한 10등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5등이 2천만 명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희망적으로 한 15등 정도나 그러니까 25등. 내년도 말 되면 몇만 대, 1000만 될 것 같습니까? 500만? 글쎄요. 저 생각에는 내년 말 되면은 한 500만 정도. 500만 명. 네, 몇 명 정도. 저는 한 500만에서 1000만 사이 갈 거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엊그저께 SK가 자사의 스마트폰 가입자만 지금 200만을 넘었다고 지금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KT랑 뭐 합하면은 올해 안에 400만 돌파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 추세가 내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미가입자의 83%가 1년 내에 가입하겠다고 지금 그 구매 의사를 갖고 있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봐요. 고장님. 저도 1000만 정도에 카운트 하는데, 뭐, 페이스북, 저는 그런 얘기예요. 이 좋은 거 다른 분들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농담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사업 꿈꾸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또 평생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기업이라든지 어떤 소기업에서 아니면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 만드는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은 그렇게 해외 글로벌하게 뭐 아니면 우리나라 내수나 아니면 해외적인 간에 그런 쪽의 기회가 어떻게 앞으로 많다고 보시는지 또 그런 걸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이거는 준비해야 된다.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예. 지금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원래 이제 앞서가는 대기업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봐요. 사실 지금 제품들도 보면은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엄청난 좋은 제품이 많거든요. 그런 제품을 갖다가 페이스북에서 지금 회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제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어프로치가 쉽지 않겠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컨텐츠도 해외에서 먹힐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막만 넣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얘기, 이 얘기를 우리가 만약에 자막 입혀서 한다면 외국에 들을까요? 저는 컨텐츠 개념이 가장 가능성 있는 컨텐츠 개념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게임의 어떤 리니지라든가 세계를 어떤 주름 잡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게 페이스북에 결합이 된다면 정말 뭐 진가 이상의 진가는 사실 굉장히 유치해요. 네. 그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에서 NC소프트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게임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NC소프트가 정말 진면목이나 또 좋은 개발 회사들이 콘텐츠를 한다고 하면 페이스북이라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시스템 위에 국내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들이 저는 판을 칠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네. 자,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20대의 뭐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자들 20대들 말고 우리 같은 뭐 이렇게 30대, 30대 중화본서부터 40대, 50대, 60대, 요새 뭐 80대까지 건강하게 산다니까 90대까지 3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온다고 했을 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3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이. 저도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때 재밌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미국에서 주립대 조 교수님이세요. 아마 제 트위터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거 보실 텐데 그 교수님하고 뭐라 했냐면 그분이 소셜 미디어를 마케팅을 강의하는데요. 2학기 때.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책을 썼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책으로 한번 공조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이 뭐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야. 네. 그래서 동시 출판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니까는 한국에 내 한국 출판사와 회사를 내 컨택을 해보고 사장 그 콘텐츠를 같이 결합을 해서 미국에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들. 그러니까는 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가공된 상품들이 충분히 그동안은 메이저 출판사들만의 어떤 약간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더숲 출판사만 해도 큰 출판사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저는 더숲 출판사하고 선택을 했을 때 사실은 이 회사가 이런 능력을 갖고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책을 한번 냈었거든요. 해보니까 굉장히 소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기존의 또 매스미디어하고도 결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전자신문에도 저희 거 크게 실어줬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20대 때는 할 수 없는 30대 이상의 어떤 콘텐츠들 기획력을 갖고 세련된 기획을 가지고 아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네.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익숙해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페이스북이라는 게 얼마나 숨은 기능들이 많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툴이 무궁무진한가를 먼저 겪어보시면 그 속에서 아마 어떤 새로운 상품이 됐든 또 뭐 지식 도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가능성이 보이실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잠깐 오늘 애플리케이션 소개해드렸던 내 서재 이거 같은 경우도 따진 국내 무명의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애플에서 상을 받고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정도의 실력과 그런 어떤 이 창의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좀 개척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게임이나 뭐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저는 이제 그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컨텐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 그것이 뭐 40대건 50대건 각 분야마다 어떤 스토리들을 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잘 섹시하게 잘 연출해가지고 아예 한국말 시장만 글로벌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세 분 저도 참 하면서 참 많이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요. 오늘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되게 알고 싶었는데 솔직히 이 책을 다 읽지 않았어요, 제가 다. 어떻게 다 읽기 없었는데 이렇게 세 분 만나니까 저 아주 좀 나중에 책 읽을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온라인에 오늘 질문 다 못 받은 분들은 제가 죄송하고요. 이 세 분 여기 아이디 다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하고 지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있으니까 그걸로 궁금한 거 또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